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즐겁고 들뜬 연말 연시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위의 불우한 곳을 돌아보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도 있지만 특히 우리 한인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관심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성당이 혹한 속의 거리에 방치돼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쉘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운 측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민현 주임 신부는 21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노숙자를 위한 거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추위를 피해 성 미카엘 성당에서 잠을 자던 30대 히스패닉계 노숙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자 타운 행정관은 숙박시설이 아닌 성당에서 노숙자들을 재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타운 측은 다른 곳에 노숙자 거처를 마련한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신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숙박시설을 마련해 노숙자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버겐 카운티 내에는 노숙자들이 머물 수 있는 쉘터가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쉘터에서 추방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딱한 처지를 알게 된 조 신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6명에서 7명의 노숙자들을 2주 전부터 성당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가 곤혹을 치른 것입니다. 조 신부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노숙자들이 잠시 동안이나마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숙자들이 모이는 것을 꺼리는 곳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들의 도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이임 인사를 했습니다. 반 총장은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몸을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대권 도전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이달 말로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한인사회 인사들과 만나 이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 총장은 오늘 오후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임 다가회에서 그동안 아끼고 성원해준 동포사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잘했다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워낙 이 지역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 평판, 레코그니션 이런 데에 제가 같이 어울려서 그 레코그니션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늘 다가회에는 지역 한인회장과 평통, 사회봉사단체장, 동포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임기를 마치는 반 총장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 총장은 행사에 앞서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반 총장은 1월 중순경 귀국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귀국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오늘 행사와는 별도로 반기문 총장 이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오전 11시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이임 행사에는 한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뉴욕 이런 주류 정치인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병역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병역 기피자가 49살 이전에 입국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21일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 감면 시점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고의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가 49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의무 기피자의 병역 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각각 45세로 연장하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병역 기피 꼼수와 편법 취업 시도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돈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들이 법을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며 올바른 병역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명분 없는 원정 출산을 방지하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도 원천 봉쇄해 병역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날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할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45대 대통령 선출을 확정하기 위한 선거인단 투표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매직 넘버인 270표를 훨씬 넘어선 304표를 확보해 힐러리 클린턴을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11월 8일 대선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클린턴이 확보한 232명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19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배신 투표가 독려되면서 혹시 대선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변 없이 트럼프의 당선을 확실히 했습니다. 어제 선거인단 306명 가운데 2명이 배신 투표를 했습니다. 모두 텍사스주 선거인단으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론 폴 연방 하원 의원에게 각각 한 표씩을 던졌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클린턴에 대해 배신 투표를 던진 선거인단은 워싱턴주의 4명으로 3명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1명은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의 반대 운동을 펼쳐온 사우스 다코타 원주민 추장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배신 투표 없이 클린턴이 각각 29표, 14표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연방 상원 의장인 존 바이든 부통령에게 발송돼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식 발표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낙관론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의 취임 전 지지율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가 최근 공동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2달 전 29%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고 트럼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트럼프가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에 달해 아직까지는 긍정적 시선보다는 부정적 시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4%는 미국이 현재 잘못된 궤도에 놓여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10월 중순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민주공화 두 정당 지지자들 간의 시각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는 각각 75%와 37%였습니다. 또 50%는 트럼프의 정권 인수 과정이 만족스럽다고 답했고 경제 낙관론 또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당선에 낙관적이고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5%로 나타났는데 오바마 대통령 당선 시에는 66%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친한파로 잘 알려진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18일 퀸즈 메스패스의 한 호텔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현 시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방식과 재개발 정책 등을 질타하며 주택, 교육, 교통, 복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숙자들을 호텔 이곳저곳에 투숙시키며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시정부의 임시 방편 정책을 꼬집었으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주택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 2% 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콘도, 코압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교통정책으로는 좁은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거나 퀸즈, 브루클린 강변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며 재개발하는 대신 도로와 기반시설의 보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뉴욕시 거주자의 뉴욕시립대 등록금 면제, 모든 지역 내 시니어 센터 설립,
그리고 시정부 지원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시 의원이었던 2009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10년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 당선돼 현재까지 4선을 이어가고 있는 친한파 의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가 자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일부터 일부 구간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집으로 보내온 티켓을 받은 이용자들이 단속 사실을 몰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이 재작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가을까지 전면 교체한 신형 주차 미터기. 액정 패널에 한글 안내도 나오고 크레딧 카드 결제도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운 측은 당초 신형 주차 미터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하면서 자동 티켓 발부 기능이 있지만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 파라무스에 거주하는 한인 박 씨는 우편으로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로 찍힌 차량 사진과 시간까지 기록된 우편물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이 차를 세운 구간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난 5일부터 센트럴 블러바드와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사이 구간에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타운홀에서 뭐 통지받으신 거? 아니요, 그런 건 없죠. 그냥 경험으로만 들은 거예요. 하시면서 말을 안 하시면 물론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티켓이 발부된다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자동 단속 기능은 주차 5분 후부터 시작되고 주차 시간이 끝나고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로 벌금 티켓을 발송합니다. 자동 주차 위반 프로그램이 실시 중인 브로드 애비뉴는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하필이면 연말 쇼핑 시즌에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타운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연말 쇼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인근 타운 포트리와 너무나 대조적인 행정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한 직후 뉴욕시도 테러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주요 교통시설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지역의 보안과 순찰을 증강시켰습니다. 뉴욕시가 베를린 테러가 일어난 19일 밤부터 테러 경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자동 소총과 헬멧 등으로 중무장한 테러 경계팀 경찰관들을 주요 관광지와 야외 마켓에 즉각 투입했습니다. 경관들은 20일 맨하탄 브리언트 파크, 컬럼버스 서클, 유니온 스퀘어, 헤럴드 스퀘어 등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시경은 락펠러 센터와 타임스 스퀘어, 주요 교통시설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의 보안과 순찰도 증강시켰습니다. 시경 측은 아직 테러의 징후는 보고된 것이 없다면서도 독일 테러 사건을 지켜보면서 뉴욕시의 보안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테러의 발생 경위 등이 밝혀지면 뉴욕시의 보안과 테러 대비에 참고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경은 특히 트럭 테러에 대비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시경 정보과 형사들은 지난 7월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이후 뉴욕시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140여 개 트럭 임대 업체들을 방문해 트럭 차량 임대 현황과 임대 시 필요한 서류, 자격 조건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이러한 중무장한 경찰관들의 모습에 긴장하는 모습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의 상징인 구세군 자선 낭비를 향한 온정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힘드셨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쪼록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하면서 더 훈훈하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K 뉴스 브리핑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2부 되시기 바랍니다.